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한글 개요 만들기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개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한글과 동일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지만 한글과 워드의 문서를 만드는 감각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던 사람이 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워드로 문서를 작성하던 사람이 한글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작전병 시절이나 정보부사관 하던 시절에 한글로는 문서를 많이 작성했지만 워드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을 때 두 워드 프로세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한글은 우리나라 문서 작성 현실에 맞춰서 제작된 프로그램이고 워드는 서양, 특히 미국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에 잘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고서라든지 특히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서 양식을 만들려면 워드로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잡설일 수도 있는데 워드로 개요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시간 인덱스에서 개요 만들기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상식선에서 한글과 워드가 왜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시면은 간단한 설명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의 문서 작성 현실과 서양, 특히 미국의 문서 작성 현실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초반부터 일정한 틀을 갖춘 문서 양식 혹은 출판 양식에 관한 매뉴얼들이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저널 같은 거를 작성하셨을 때 한 번쯤을 들어봤을 시카고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서 양식 혹은 출판 양식에서 가장 유명한 게 시카고 매뉴얼 오브 스타일이라는 문서 양식 작성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책 내용이 시카고 매뉴얼 오브 스타일의 1판인데 무려 1906년에 출간이 되었던 책이고, 이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해보면 당시에 활자 인쇄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정한 서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통일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장절 구분뿐만이 아니라 문장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안에 서술하던가 하다못해 이런 서체들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지,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더 시카고 매뉴얼 오브 스타일의 온라인판으로 현재 지금 17판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 회원가입을 하면은 30일 제한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개요 작성을 보면 이렇게 디비전 인투 파트스라고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파트,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이겠죠. 각각의 장들은 숫자와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소한 2개 이상의 챕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모스 17 컨텐츠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은 책과 저널, 그리고 서식과 참조, 인덱스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다못해 구두점이나 강조점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내용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식에 관한 매뉴얼이 일찍부터 작성이 돼 있었고, 이런 서식 체계가 갖춰진 상태에서 워드 프로그램이 이러한 매뉴얼에 맞게끔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개발되다 보니 한국에 비해서 표나 그림 개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정한 문서 꼬리, 규칙에 맞게 딱딱딱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작성된 공문서나 혹은 저널 등을 지나가다 한 번쯤 보실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저널이나 문서들을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에세이를 쓴 것 같이 텍스트 위주로 쭉 작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가 이런 매뉴얼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게 아니라 일종의 DTP라고 하는데,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무언가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직접 인쇄하는 것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제가 한글을 최초로 사용했던 2.0대 버전만 해도 서체 스타일을 수정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했었고, 또 그런 서체를 수정하는 단축키도 그때 당시에 이미 거의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에 가서는 표나 개체를 삽입하는 기능이 거의 완성된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 특정하게 문서의 서식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면서 남들보다 더 문서를 잘 만든 것처럼 보여되다 보니까 각종 기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우리가 아는 이러한 문서에 꾸밈 요소가 많은 문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피셜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추측한 내용이 있고, 2000년대부터
한국의 공문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때 당시에 한글 2.0 버전 때, 그러니까 94년 정도죠. 94년 전후 정도인데, 그때부터 이런 공문서를 작성하셨던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기존의 타자기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던 거에 벗어나서 남들보다 더 멋지게, 남들보다 더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교적인 면이 많이 발달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한글 문서와 워드 문서의 몇 가지 차이 정도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다루지는 않고, 어쨌든 한글과 워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 그 감각이 많이 다른 게 단순히 프로그램이 다른 것 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나라의 문서 작성 환경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은 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밌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알아볼 거는 워드 프로그램의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된 문서의 개요를 확인하는 방법은 Alt UW5를 누르면은 이렇게 개요 보기 작업창이 나타나고, 이 개요 보기 작업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요를 선택해서 각 문단을 이동하거나 혹은 개요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해서 원하는 개요 수준으로 펼치거나 접어서 볼 수 있다고 한글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디스켓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이 디스켓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은 펼친 목록을 클립보드에 복사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메모장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현재 이렇게 펼쳐진 수준의 내용들만 붙여넣을 수 있어가지고 빠르게 목차를 작성하고자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만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글 프로그램의 개요 보기 단점 중 하나는 개요를 볼 수만 있지 이 수준에서 우리가 따로 편집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인데, 워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컨트롤 F를 누르면은 탐색 작업창이 나타나고, 이 탐색 작업창에서 제목 탭을 클릭하면은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개요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이런 식으로 직접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과는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손에 익은 문서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표가 많이 들어가고 개체 편집이 많이 필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글로 작성하는 편이고, 이렇게 특별한 서식은 필요 없지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입력하고 관리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개요를 편집해야 된다고 하면 워드로 작업하는 편을 선호하는데, 이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이 워드와 한글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한글과 조금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워드 프로그램에서 개요를 작성하고 그 개요에 맞게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한글에서는 개요의 수준을 먼저 작성하고 그 개요 수준에 맞게 스타일을 적용해서 스타일을 개요 위에 덮어 씌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워드는 개요 수준 위에 스타일을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우선 작성을 하고 그 위에 수준을 만든 다음에 이 수준에다가 스타일을 얹어서 작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만드는 방법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개요 수준과 스타일 이 두 개를 작성해서 합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도 이렇게 새 문서를 하나 띄워놓고 같이 따라하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글에서 작업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개요 1, 개요 2, 개요 3 이런 식으로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요 1, 2, 3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은 먼저 개요 1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보면은 이렇게 스타일 갤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제목 1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요 2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제목 2를 클릭하면은 제목 2 수준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제목 2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제목 3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요 3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제목 3을 클릭하면은 제목 3 수준에 맞는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보면은 제목 4가 추가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목 4를 클릭하면은 제목 5가 추가되고, 제목 5를 클릭하면은 제목 6이 추가되고, 6을 클릭하면 7이 추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 일단 여기는 제목 3까지만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일단 개요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된 상태인데, 컨트롤 F를 눌러서 탐색 작업창에서 제목 탭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개요 1, 2, 3이 순서에 맞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요 1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양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는 서식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은 글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혹은 이 글꼴 그룹이나 여기 있는 이 런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글꼴 대화 상자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이 글꼴 대화 상자에서 작업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HY 견고딕을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스타일은 여기서는 보통으로 가고 글꼴 크기는 20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나 고급에서 장평이나 간격 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모두 기본적인 스타일을 사용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고 글꼴과 크기만 조정해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요 1에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다음에는 개요 2, 개요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꼴과 단락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요 2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D를 누르고 여기는 HY 견명조를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6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고, 개요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여쓰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들여쓰기는 단락에 들어가서 왼쪽 들여쓰기를 일단은 글자 0개로 설정을 해주고 글꼴은 HY 견명조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4 정도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제목 3을 클릭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개요 1에 커서를 위치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제목 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선택 영역과 일치하도록 제목 1 업데이트를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고, 개요 2도 마찬가지로 제목 2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제목 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스타일이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글꼴과 단락 서식에 맞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개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설정을 하냐면 단락에 들어가면 이 개요 수준에 수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준 3이 이 탐색 작업창의 세 번째 개요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수준 3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제목 스타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준을 수정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요 수준에 맞게 번호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홈 탭 단락 그룹에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다단계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단계 목록이 워드에서 개요를 부르는 말인데, 이 다단계 목록을 클릭하고 아래 보시면은 새 다단계 목록 정의라고 있습니다. 이 새 다단계 목록 정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새 다단계 목록 정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자세히를 클릭하시고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스타일을 이렇게 각 수준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은 각 개요 수준에 맞는 스타일의 번호까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정 단계에서는 단계에 연결할 스타일에서 제목 1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목 2를 선택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목 3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각 수준에 맞게 제목 1, 제목 2, 제목 3 스타일이 연결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고, 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를 클릭하고 이 번호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번호 양식을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이 번호 서식을 입력하라는 이 입력란에서 점을 입력을 하시면은 점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괄호를 추가하면 괄호가 추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글꼴을 눌러서 이 글꼴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거나, 혹은 이 위치에서 개요 번호와 이 본문 사이의 간격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위치 자체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를 가면은 이렇게 아까 적용했던 로마자 1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1이 있는데, 이 로마자 숫자 앞부분은 지우고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괄호를 입력해서 별도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3에 가서는 번호가 필요 없다 하시면은 없음을 눌러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서식을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이픈, 대쉬를 입력하거나 혹은 특수 문자를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머리 기호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방금 우리가 지정했던 다단계 목록과 동일하게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는 세 번째 개요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 특수 문자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적용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단락에 들어가서 들여쓰기를 왼쪽에 이렇게 4글자 정도 지정을 해주고요. 확인을 클릭하고 이 적용된 상태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다음번에도 이렇게 텍스트를 개요 3-2 입력한 다음에 제목 3을 스타일을 지정해주면
동일하게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후에는 스타일 작업창에서 이렇게 개요를 직접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지정하려면은 한글에서는 단축키로 다 지정할 수 있었는데 워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목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수정에 들어가셔서 이 스타일 수정 대화 상자에서 서식을 클릭하시고 바로가기 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키보드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컨트롤 1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현재 할당 상태는 스페이스바라 1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공간 있는 패러그래프 문단 1이라는 스타일이 현재 컨트롤 1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이 제목일 스타일을 컨트롤 1로 지정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지정을 클릭하시면은 현재 키 할당이 되고 닫기 확인 눌러주시고요. 제목이도 수정 서식 들어가셔서 바로가기 키 여기서 컨트롤 2 이러면은 스페이스 패러그래프 2가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지정 닫기 확인, 제목 3도 수정 서식 바로가기 키 컨트롤 3 락필드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관없이 지정 닫기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제목 1, 2, 3이 각각 컨트롤 1, 2, 3의 단축키에 할당된 상태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개요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요 3-3이니까 컨트롤 3, 개요 3-5니까 컨트롤 3, 개요 2-3이니까 컨트롤 2, 개요 1-1이니까 컨트롤 1, 개요 2-4니까 컨트롤 2,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은 각각의 개요에 맞게 모두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된 개요는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 주시면은 자동으로 번호가 바뀌고 접거나 펼쳐 가지고 문서에서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된 스타일을 하나의 문서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서에서도 사용하려면은 이 스타일을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스타일 갤러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정했던 것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스타일들은 삭제해 주시고 개요가 적용돼 있지 않은 본문 스타일은 별도로 추가하신 이후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서식을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이런 표준 스타일에서부터 새로운 본문 양식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본문 양식은 반드시 이런 개요 수준이 설정되지 않은 걸로 만드셔야 이 개요를 확인하실 때 나중에 깔끔한 상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스타일을 삭제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표준과 간격 없음 이 두 가지는 삭제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스타일은 이 표준과 간격 없음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스타일은 꼭 남겨두신 후에 쓸데없는 스타일을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본문 스타일을 추가해서 문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타일 갤러리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씩 일단 전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은 전부 삭제가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문서 서식 갤러리가 있는데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 문서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이 문서의 스타일이 모여져 있는 문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문서 서식을 다른 이름으로 새 스타일 모음 저장을 클릭하신 후에 이렇게 새 스타일 모음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은 스타일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 사용자 지정에 스타일 1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문서를 이렇게 불러오신 후에 예를 들어서 개요 1-1, 개요 2-1, 개요 3-1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해주시고, 디자인 탭에 들어가셔서 문서 서식 갤러리를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이 스타일 1 클릭하신 후에 홈 탭으로 오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저장했던 스타일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개요 1에 가서 컨트롤 1, 개요 2에 가서 컨트롤 2, 개요 3, 컨트롤 3, 컨트롤 3, 컨트롤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로운 문서를 불러와도 방금 전에 작성했던 스타일을 이용해서 어떤 문서에도 동일하게 개요 수준과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문서를 반복해서 작성하신다 하면은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서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작업이 매우 편해질 겁니다. 보통 워드 문서에서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해서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서식 복사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문서를 불러오고 새로 작성하는 문서를 열어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고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워드 문서가 한글에 비해서 이런 서식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간편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렇게 스타일을 미리 적용하시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워드로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워드에서 개요와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물론 워드에서 개요와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법이 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글꼴, 단락, 그리고 수준과 다단계 목록 기능을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편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조금씩 근접해 가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